자, 다음 사연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오래간만이시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보부상님이죠. 보부상님.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이고, 아직까지도 변치 않게끔 저희 방송을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무한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반가운 너무 목소리. 감사합니다. 진짜. 익숙한 목소리. 저는 또 봤어요, 실제로 보부상님을. 네. 그 신청하셨었다고. 네, 당직기 신청하셨을 때. 들었어요 그 썰도. 네. 아니, 근데 이거 눈 사진 보내준 게 보부상님 얼굴이에요? 예. 이렇게 또 사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증명을 해주시잖아요, 거의. 맞아요. 네. 첨부해 주시더라고요 사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몰입해서 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좀 네. 어떤 이야기예요? 사실 앞에 사연들이 다 너무 강해가지고 네네. 조금 주눅이 들었는데 폐가에 갔다가 겪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아니, 폐가를 왜 폐가, 가셨어요? 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왜 갔어요? 그러게요. 그 폐가는 솔직히 저는 들어서 못 가겠어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저는 그런 데를 못 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귀신 나오지 않나요? 그쵸. 안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폐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형님. 네. 재밌습니다. 저 가보셨어요? 네, 저 같이 데리고 드릴게요 형님. 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형님. 희한한 취미네요. 요즘에는 뭐 뭐지 폐가 체험단들인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또 네. 폐가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왜 그러나 몰라. 네, 밤중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그건 명백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데려가 드릴게요 형님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 죄송합니다. 여름에 이번 연도 여름에 그 폐가에 가서 여성 혼자서 폐가에 가서 겪었던 네. 이야기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네. 믿기가 좀 힘든데. 네네네 그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네. 근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네. 조금 신기한 일을 몇 개 겪었는데 그거를 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시원님이랑 마왕님이랑 이제 찬호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으면 오래간만에 이야기 보부상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큐! 액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개월 전쯤에 제가 올해 여름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이고요. 7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역에 이사를 오기 전에 이전에 살던 지역에 절친 언니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차가 없어서 기차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언니 집에 걸어서 이동 중이었는데 그 예전에 살 때 그 저녁에 언니랑 동네 산책을 자주 했었거든요, 밤마다. 근데 그때 산책하면서 보았던 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님 방송도 그렇고 이제 마은이 방송도 그렇고 제가 그 흉가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낮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 이제 언니 집 가는 길에 그 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또 하필 또 그때 언니 약속과 시간이 한 20분 남아있길래 저도 모르게 좀 홀린 듯이 그 폐가에 좀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포라디오랑 흉가 헌팅을 방송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폐가를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집이 두 채가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두 집이 둘 다 폐가였고 이제 멀리서 본 거랑 다르게 폐가가 주는 좀 이상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느낌도 있고 조금 기분 나쁜 느낌 같은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나분들이 헌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시에 이제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폐가를 좀 둘러봤거든요. 이리저리.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나가지고 조금 좀 뭔가 홀린 듯이 폐가 담벼락을 이제 까치발을 들고 살짝 들여다봤어요. 또 시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신체 구조상 웬만한 까치발로는 다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뭔가 으스스한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더 둘러봤는데 아쉽게도 이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언니 집으로 가려고 발길을 돌렸는데 저쪽에 보니까 폐가 사이에 좁은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 근데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닌 것 같고 폐가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길처럼 보였어요. 대낮인데도 폐가 분위기 때문인지 좀 제 상상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제 뒤쪽에서 누가 제 목에 끈을 하나 걸어서 잡아당기더라고요. 그게 놀래가지고 뒤돌아봤더니 그날 만나기로 했던 언니가 장난치려고 제 목에다가 자기 가방을 걸어주면서 미안 나 차키를 두고 왔는데
집에 다시 다녀올게 하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가 이제 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좀 성실하지도 않은데 15분을 날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폐가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좀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이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이길 좁은 길에는 이제 쓰레기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고 되게 오랫동안 사람이 왕래가 없었다는 걸 좀 증명하듯이 거미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 거미줄이 묻고 이랬는데 좁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벽에 옷이 더럽혀지기 싫어가지고 꽃게처럼 옆으로 걸어갔거든요. 지금 사진 보는 방향대로 제가 보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서 이렇게 옆으로 갔었거든요. 두세 걸음, 세 걸음 이렇게 가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작은 창문 보이세요? 네, 보여요. 거기서 약간 여자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간 약간 이런 소리? 여자가 약간 콧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고 진짜 완전 폐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설마 잘못 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 꽂히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겁도 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를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니겠지라면서 이제 머리를 혼자 이리저리 흔들면서 딱 2걸음 더 내딛었는데 저기 보면 저 LPG 저 가스 있는 쪽 있잖아요. 저기서 갑자기 엄청 차가운 서늘한 바람이 제 얼굴을 확 덮쳤어요.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걷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오른쪽 얼굴에 맞았거든요. 그 바람을.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지 했는데 실제로 그 소름이 끼쳤고 제 팔을 보니까 닭살이 다 돋아 있더라고요, 손에. 들어갈 때는 안 그랬는데 설마 사람이 사나? 약간 에어컨 바람 같기도 해가지고 누가 살고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안쪽에 아무도 안 살고 있고 확실히 폐가가 맞더라고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개를 더 빼가지고 더 안쪽을 봤는데 이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그 7월 달에 정말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게 없었다 생각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이거 좀 X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라도 또 무서운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별거 없네 라면서 이제 뒷걸음을 쳐서 이제 밖을 나왔어요. 그때 마침 또 언니가 왔길래 언니랑 같이 카페에서 한참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진짜 오랜만에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꾼 거예요. 이게 내용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닌데 제가 악몽을 몇 번 꾼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던 게 이게 잠을 깼는데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잘 때 제 귀에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근데 보통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멈춰지잖아요.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근데 이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 귓가에 심장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래서 약간 심장이 뛰어서 공포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한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동네 지인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놨어요. 내일 오전에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신고를 좀 해달라고. 혹시나 이게 심장마비가 올 그 증조인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처음 겪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혼자 사니까 혹시 고독사라도 하면 늦게 발견하면 민폐니까 좀 이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다음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자다가 또 악몽을 꾼 거예요. 잠깐 한 10분 있다 또 잤는데 근데 같은 악몽이 이어지는데 또 너무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시언님도 저희 집에 와봤지만 제가 고양이를 좀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저희 집 고양이들이 잘 때 제 옆에 다 붙어 자거든요. 특히나 그 한 마리가 저를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 옆에 딱 붙어 자는 막내가 한 마리 있는데 걔랑 아무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 뭐지 하면서 불을 켜고 고양이들 찾으러 가봤더니 고양이가 전부 다 이제 숨숨집에 다른 방에 숨어가지고 공공이 확장이 되어서 털을 세우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고양이가 겁을 먹으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거 참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공방을 하니까 원석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에 다 감고 혼자서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또 악몽을 안 꿨어요. 그 후부터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날 분명히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바람을 맞았던 그 한쪽 눈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눈 핏줄이 터진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한 5, 6년 만이었는데 이게 보통 핏줄 터지면 하루 이틀이면 돌아왔었는데 이게 거의 일주일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폐가나 흉가를 절대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이제 몸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 꿈에 폐가를 지나가는 길에 언니를 만나기로 했던 언니가 어떤 허름한 지하 노래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방을 갔는데 그 노래방이 기계도 정말 낡았고 시설도 정말 별로여가지고 요즘에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또 그 언니가 결백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백증이 있는 언니가 왜 이렇게 허름하고 낡은 노래방에서 나를 불렀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꿈에서. 조심스럽게 언니가 이제 있는 방으로 문을 여는데 그 호실이 무슨 암실 같더라고요. 문도 엄청 두껍고 문을 닫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길래 좀 갑갑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어두고, 절친 언니가 저를 정말 아끼고 예뻐해준 언니라서 언니 저 왔어요 라면서 웃으면서 되게 해맑게 인사를 했는데 언니가 대답은 안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안 내고. 그래서 언니 왜 저러고 있지 싶었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는 입만 씩 웃고 있는데 되게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언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너무 이상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언니가 내가 왜 이상해? 라고 하더니 계속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앉아서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앉은 소파 오른쪽 그 바닥 쪽에 흰색 뭐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리키면서 언니 근데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언니가 이제 로봇처럼 어색하게 웃고 있던 언니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거 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데? 라면서 그 흰 거를 뭘 숨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게 꿈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뭔지. 언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다가가서 그걸 보니까 흰색 모자가 한 줄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 10개에서 16개쯤 흰색 모자가 쌓여 있더라고요. 언니 뒤쪽에. 그리고 생뚱맞지만 제가 그 모자들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뻗어서 그 모자들을 발로 차고 밟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뭐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흰 모자들은 이제 제가 발로 밟아서 납작해진 것도 있고 뭐 신발 자국이 난 것도 있고 저 멀리 날아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오른쪽 말고 저 끝에 소파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흰 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자들이 앞에 모자랑 다르게 테두리에 이제 꽃무늬 같은 것도 있고 좀 희한했어요. 좀 다른 모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자에 또 쳐다보니까 이제 그 언니가 저를 보더니 아까처럼 화를 안 내고 땡땡아 이거 써볼래? 이거 써보자 이러면서 그 모자를 제 머리에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니가 들고 있는 그 모자를 마구마구 구겨가지고 문 밖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꿈에서. 근데 그 순간 이제 열려있던 노래방 문으로 진짜 절친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 절친 언니랑 노래방에서 모자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절친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절친 언니랑 문 앞에 있는 절친 언니를 번갈아 보면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랑 실랑이를 했던 절친 언니가 갑자기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옷비옷 하면서 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동시에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도 아까 그 눈 안 돌아온 것처럼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뭐 흰 모자, 흰색 얇은 모자 이러면서 계속 흰색 모자를 검색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진 한 개를 봤는데 좀 놀래서 폰을 떨어뜨렸거든요. 제가 꿈에서 본 그 모자가 무속인 분들이 천도제나 굿할 때 쓰는 그런 모자더라고요. 흰색 얇은 모자인데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산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소름이 돋더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후에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고 그 당시는 진짜 무서웠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연이 한 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연을 써놨었는데 아무튼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다른 분들도 폐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모자 얘기 나왔을 때 왜 하필 노래방이었을까? 왜 언니였을까? 네. 왜 하얀색 모자 15개 있었을까? 왜 꽃무늬 모자가 있을까? 막 그래서 이제 상징성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네. 모자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천도제 네. 때 쓰는 모자라고 해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렇게 캡으로 달린 모자를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맞네요. 네. 아마 그 집이 폐가잖아요. 네. 거기는 흉가가 아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폐가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오래된 집이란 말이지. 네. 그리고 거기가 시골 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거나 예전에는 집이라는 거는 월세를 내주거나 전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가족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산 같은 느낌인 거야. 네.
그러면은 그 15개에서 12개 정도의 숫자는 아마 그 집안의 어르신분들의 숫자일 것 같고, 그리고 꽃무늬는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님이 될 수도 있었던 거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직접적으로 꽃을 예? 단다는 거는, 꽃이 달려있다는 거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상여 보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여 몰잖아요. 그때는 꽃무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꽃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좋은데 가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안 쓰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근데 그 꽃무늬가 기억이 나는 게 네. 되게 정성스럽게 자수로 놓여 있었거든요. 핑크색 꽃인데. 그래서 이거 수제인가 싶었거든요. 그 홀리듯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뭐 뭔가 좀 이렇게 네. 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저는 궁금했는 게 갔다 와가지고 일단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변화가 조금 있으셨잖아요. 눈. 이제 눈. 네. 더럽고 지저분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저도 흉가 갔다 오면 이제 눈에 알러지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 외에 그런 지저분한 거를 제외하고 있었을 때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지. 신체 변화가. 네, 그 전문 용어로 저희가 노래방 잘못 갔다가 눈탱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좀 폐가 잘못 가가지고 네. 이게 하는 건데, 심령적으로 눈이 이렇게 충혈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있는 사례죠. 있는 사례인데 웬만해서는 근데 지금 보부장님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귀신이에요. 네. 귀신이면 가시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았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악마가 이렇게 만졌어요. 그럼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한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면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이상현상, 알러지 반응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귀신한테 맞았냐, 아니면 뭐 빙이 됐냐, 아니면 어떤 직접적으로 주파수가 됐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서 홀리듯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포 라디오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상상력을 준다고 하면은 심령 에너지는 그냥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네. 동그라미인데 얘가 만약에 자살기야. 네. 그런 생각이 1% 들었어. 그러면은 형이 혹시 퍼즐 아세요? 이렇게 딱 1번부터 25번까지. 퍼즐. 네. 근데 이제 사람 얼굴이 퍼즐이라고 봤을 때 이게 막 조합이 막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점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얘하고 주파수가 맞아갈수록 이 퍼즐이 점점 이렇게 맞춰지면서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딱 맞춰졌을 때 걔는 정확한 내가 인지하는 귀신으로 되고, 그 귀신은 나의 주파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예, 그렇죠, 그렇죠. 심각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보부상님이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한번 가볼까요, 형님?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 우리 보부상님 이렇게 또 사연 들려주셨는데 흉가 가지 마세요. 아니 폐가 가지 마세요. 네. 보부상님은 다시는 너무 가겠습니다. 너무 주파수가 좀 이렇게 잘 맞아. 잘 맞아서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고양이들도 키우니까 고양이들이 또 많이 놀랬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부상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